요 낭낭국 가지고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많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뭐냐면 낭낭이란 말이 같으니까 이 낭낭이 마치 그 한나라 낭낭군인 것처럼 거짓말을 많이 시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낭낭군과 낭낭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낭낭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한나라 한사군 중에 이제 중심이었던 낭낭군을 생각하는데, 역사서로에는 한나라 군현이었던, 그러니까 한나라 행정구역이었던 낭낭군이 나오고, 또 하나는 낭낭국이 나와요. 그 철이라는 사람이 왕을 있었던 낭낭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재 신초 선생은 조선 상고사에서 이 낭낭을 둘로 나눴어요. 북낭낭과 남낭낭. 그래가지고 북낭낭은 바로 한나라 한사군의 하나인 낭낭군으로서 그 요동반도에 있었다.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낭낭은 지금의 평양 지역에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남낭낭이라고 단재신초 선생은 구분을 했었죠. 그러니까 단재신초 선생이 당대의 모든 역사사료를 대부분 다 외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 조선상고사나 여러 책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무슨 사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외운 거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진짜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북한이 다시 이제 역사를 서술할 때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약연 김두봉 선생, 이두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한 약연 김두봉 선생과 그 다음에 단재 신초 선생, 이 두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북한의 책에서는 이제 쓰고 있습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곳이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있어요. 1년에 국가 예산 한 300억 이상 쓰는 데인데, 한국학진흥사업단장이란 자리는 남한 강단사학계에서 주류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는 자리인데, 바로 이 사람 말이 단재신초는 회자로 말하면 또라이, 뇌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제 말했으니까, 그 배경은 뭐냐면 조선총독부 일본 구급파들이 갖고 있는 단재신초에 대한 관점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국민들은 단재신초 선생을 대단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는 더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말로는 단재신초를 존경하는 척하면서 막상 학문 분야로 들어가면 단재 선생을 아주 비난하기에 바쁜 그런 이제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 낭낭도 이렇게 낭낭군과 낭낭국으로 분류해가지고, 낭낭군은 지금의 요동반도에 있었고 낭낭국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단재신초 선생의 해안이 돋보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낭낭군이 요동반도가 아니라 이제 하북성에 있었다라는 이제 중국 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낭낭 이야기는 낭낭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에 나오죠. 고구려 이제 대모신앙의 아들이 이제 호동왕자인데 이 낭낭왕 최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낭낭왕 최리가 너는 그때는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낭낭왕 최리가 고구려 호동을 갖다가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봐서 고구려에 이제 남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로, 당시 낭낭에는 이 북하고 고각, 이제 나팔 같은 것이 있는데,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스스로 이제 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명고라고 말하는 건데, 외적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이게 스스로 울리기 때문에 이쪽 낭낭국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금방 이제 사전에 알아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동 왕자가 이 낭낭공주와 사귀면서 이 북과
국악을 갖다가 없애라라고 했고, 이 사랑에 빠진 낭랑공주가 국악을 없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고구려가 쳐들어왔는데 북과 국악이 울리지 않으니까 이 고구려 군사가 성 아래까지 온 다음에야 그걸 이제 낭랑왕 최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낭랑공주를 죽이고 고구려에 항복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자명고 이야기고, 이것이 수많은 그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의 소재가 됐던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낭랑군이 아니라, 낭랑군이면은 그 낭랑군을 다스리는 사람은 주위가 낭랑태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분명 낭랑왕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낭랑국 가지고 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많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뭐냐면 낭랑이란 말이 같으니까 이 낭랑이 마치 그 한나라 낭랑군인 것처럼 거짓말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이 평양을 비롯한 옛날 낭랑국 지역 일대에서 발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무려 이제 3,000기 이상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북한 학계에서는 그 리진순이라는 그 북한 학자가 여기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그 3,000기 이상의 고대 무덤을 발굴했는데 한나라 거는 하나를 찾지 못했다. 한나라 낭랑군 거는 하나를 찾지 못했다. 이건 전부 다 만조선, 북한의 이제 유만조선은 만조선이라고 하는데, 만조선의 후예들이 남긴 우리 전통의 무덤이다라고 그 북한의 리순진이라는 학자가 논문과 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남한의 지금 안정준이라는 소위 이제 무서운 아이들, 그 젊은 학자가 북한도 3,000기 이상을 발굴한 결과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완전히 거짓말을 시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나라 낭랑군 거는 하나도 못 찾았다. 3,000기 이상을 발굴했는데 이건 전부 다 만조선의 후예들이 만든 그 우리 전통의 그 고조선식 무덤이다라고 발표한 걸 갖다가 남한의 이 안정준이라는 그 시립대 교수는, 그 강단사학자는 북한에서도 3,000기를 발굴한 결과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북한 발표 내용을 180도 거짓말 시켜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특파원 했던 그 한겨레 21의 규륜영 편집장이라는 사람도 아주 이제 단군을 갖다 엄청 이제 비판을 하면서 권두원에 뭐라고 썼냐면 북한 학자들도 낭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거짓말을 해놨던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식민사학이 해방 이후에 70년 이상 지나도록 이 식민사학이 계속 유지되는 이 식민사학자들과 이 언론의 카르텔 구조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식민사학은 또 분단사학, 남북의 분단의 기생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분단사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나온 그런 책들을 보지 않았으면은 일반 국민들이야 북한 학자들도 다 낭랑군은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남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남한 언론인들이 그걸 받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의 이 분단사학, 식민사학이 거짓말 시키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감시를 하면서 이 분단사학을 빨리 해체를 하고 남북한이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공유를 확대해 나가는 통일 사학으로 빨리 이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남북한 사이의 긴장도 완화하는 길이 되고 그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